뭐든지 내 발품을 팔아서 집을 지으면 싸대는 건 알지만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업자들한테 음. 인건비만 받고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찾아보면 네네네. 뭐 위험부담도 있겠지만은 음. 아시잖아요. 막 음. 공사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맡기면 되죠. 만약에 자재가 뭐 600만 원 들어가는 걸 300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600 들어가는 걸 300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썬룸에 따른 관심도가 꽤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원도 원주 현장에서 썬룸을 직접 시공하신 사장님을 한번 뵙고 썬룸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 간단하게나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건축 토목과를 졸업하고 한 25년 정도 건축 일을 했고요. 철근 콘크리트를 하다가 한 10수년 전부터 목주택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우연치 않게 이렇게 썬룸 공사를 해서 네. 로하스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은 건축을 두루두루 하고 계시니까 이게 썬룸 자체적으로 이게 기존 건축물과의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부분에 따른 중요하죠. 장점이 상당히 있으시겠어요. 건축을 알고 썬룸을 시공하는 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썬룸을 그냥 연결하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를 연결할 때 하고 그렇죠. 목주주택, 샌드위치 판넬, 그렇죠. 뭐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구조를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작은 썬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는 건축주분은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셀프로.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넥산 같은 계통 네. 폴리카보네이트를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쉬운데 지금 여기처럼 강화유리를 올리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그렇죠. 하기는. 그래서 한두 평 공간은 직접 설치하셔도 되는데 네. 한 5평 이상 공간은 틀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뭐 구조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스터드 위치도 체크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낫다고 봐요. 좋죠. 여기는 알루미늄 틀을 잡지 않고 제가 그 요쪽에 뭐 인방처럼 생긴 거를 4.5T 흑관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이게 8m 정도가 되다 보니까 1m를 연결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연결을 하면 여름에 수축 팽창이 암만 처리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건축주분께서 완전히 다 개방형으로 쓰실 날에다가 뭐 이 차후에 AS 문제 때문에 그 레일 같은 게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이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네. 뭐 그래도 뭐 시야에- 만족해 네. 하세요. 시야에 그렇게 거슬리거나 그렇지는 않은 그래서 것 여기 같습니다. 보면은 평생 그 AS 걱정하는 것보다 음. 그냥 여기다 기둥 하나 세워서 안전하게 쓰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건축주께서. 그렇죠. 썬룸을 단연간 해보신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가장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가요?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집에 붙이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요. 네. 그 독립형으로 기초를 따로 치고 하려면 조금 더 번거로워요. 그렇죠. 뭐 기둥 다 세워야 되고 뭐 각관 작업도 좀 더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한 이틀이면 끝나니까요, 골조가.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댁은 지금 앞쪽에 있는 폴딩 도어가 너무 개방감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데, 저 폴딩 도어가 일반적으로 좀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썬룸에 쓰는 폴딩 도어는 어떤 것들이 좀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을까요? 제가 설치해 본 경험으로는 가격 오픈해도 되나요? 네네네. 이게 8틀이면은 짝당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형성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프레임은 전부 다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뭐 도장이 됐냐 안 되냐 아니면 유리에 브론즈가 들어갔냐 아니면 로이 코팅이 됐냐 뭐 그런 차이인데 보통 대략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선택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예로다가 요쪽이 14틀이니까 네. 한
600만 원 정도? 폴딩도 값만. 예, 폴딩 그렇죠. 값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직접 하시면 음. 요 정도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가 있죠. 네. 각관은 지금 몇 밀리짜리인가요? 각관은 여기 거리가 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3m를 기준으로 2.4T에 50에 50을 쓰는데 네. 요거는 50에 90을 썼어요. 아, 50에 2.4T 예, 거리가 지금 거리가 3m 정도 되다 있으니까. 보니까 네. 요런 거를 50에 50으로 쓰면 좀 처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그렇죠. 좋아요. 되게 육안으로 봐도 설화중을 감안해도 네.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지붕재로는 강화 유리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중에는 렉산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예, 렉산이 싼 줄 아시는데 렉산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또 그래서 렉산도 우리가 보면은 보통 보면 한 롤을 사면 네. 30만 원대 하니까 30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한 2배 내지 2배 반 정도는 들겠지만 그래도 그 수축 팽창이 없으니까 강화 뭐 유리가. 여름에 소리는 안 나겠죠. 네네. 그 렉산이 저는 모르는데 이제 겪어보신 건축주분들이 소리가 많이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소리가. 여름에 뭐 땅땅 소리가 나신다 그러는데 네네. 뭐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렉산이 퀄리티가 조금 그렇죠. 낮은 것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렉산의 퀄리티가 낮은 것들은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면 약간 사갔다라는 느낌으로 좀 그런 부서지는 느낌도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렇게 강화유리처럼 반짝한 느낌이 없이 좀 약간 우른 느낌? 약간 이게 뭐 물결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은 있어요. 네네. 그것도 또 강화 유리에 비해서 렉산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렉산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모르겠네. 같은 가격이면은 강화유리 하겠지만은 네. 렉산은 시공하기 편하고 편하고 뭐 저렴하고. 그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고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썬룸의 안 내부에서 건축주께서 활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이 공간이 달라지겠지만 뭐 화초를 키운다든지 여기서 운동을 하신다든지 야외 식당 형태를 활용하신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잖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내부 온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여름에는 선바이즈 형태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온라인상에 보면 허니콤이라고 그게 이게 종이로다가 이렇게 벌집처럼 만든 이 자외선 차단 블라인드가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이렇게 밑에서 쭉 위로 접어놨다가 여름엔 피고 또 뭐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경치를 볼 땐 또 접고 접었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거리가 길면 천정에는 레일을 설치해서 거기다 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름이 뜨거울 때는 그 안막 안막. 안막 블라인드를 하시면 안막 돼요. 브라인드. 그게 가격은 2배 야, 될 거예요. 안막 2배. 브라인드는 확실히 차단이 효과가 네, 그게 있겠네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가 은박 같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서 단면을 보내줬는데 한 60% 이상 차이가 있대요. 아, 60%나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꽤 차이가 그거 있네요. 안막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 본인들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더라고요. 일반 건축주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겠죠. 견적 받을 때 어떤 것들을 체크는 반드시 해줘라 하는 것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업체에 도급으로 맡기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요. 네. 발품 파는 게 제일 저렴하겠죠. 음. 그 건축주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내 그렇죠. 발품을 팔아서 뭐든지 내 발품을 팔아서 집을 지으면 싸대는 건 알지만 네.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업자들한테 인건비만 받고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찾아보면 네네네. 뭐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은 뭐 아시잖아요. 막 공사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잘 하시면은 괜찮은데 제가 봤을 발품을 좀 팔아야 되겠죠. 견적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그렇죠. 거예요. 사장님이 만약에 내가 썬룸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정도의 썬룸을 하는 게 적당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썬룸을 개방형으로 쓰냐 아니면 거실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 샤시를 넣어서 이렇게 쓰냐 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샤시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지붕만 씌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왜 안 주냐면 나중에는 다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샤시를 끼는 거의 장점은 방충망을 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 폴딩 샤시로 완전히 오픈 형태로 쓰게 되면은 여름철에 나쁘겠죠? 맞아요. 방충망을 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얘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롤 방충망을 이게 크게 달 수도 없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폴딩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후회를 안 하시는데 샤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후회하시더라고요. 좀 막혀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아, 이제 여름 한철이니까 벌레는. 그렇죠. 그래서 봄 가을로다가 열어놓으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폴딩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데 짝수인 경우는 완전히 개방했을 때 이렇게 좀 견고해요. 네. 움직임이 없어요. 네네. 근데 홀수인 경우는 마지막에 한 개가 좀 놀겠죠, 왔다 갔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노는 거를 그 뒤에 뭐 빠치링 자석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데거나. 근데 홀수인 경우의 장점은 그 남은 하나로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출입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문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홀수 짝수를 감안해서 이 그렇죠. 길이를 정하는 것들도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팁이겠네요. 요거는 완전 닫아놓고 요쪽에 홀수인 자리 요 하나만 출입문으로 써도 되니까 편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예비 건축주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하실 점, 썬룸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나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썬룸을 해서 아직까지 뭘 후회를 한다거나 뭐 하자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한 가지는 꽤 더워요, 여름에. 여름에 덥다. 여름에 좀 감안해야 더운데 되군요. 겨울에는 또 실내가 뭐 29도, 뭐 30도까지 올라가 그건 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화초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뭐 창고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샤시로 하는 형태의 썬룸인 경우에는 네, 냉온풍기 형태를 하나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겨울에는 온풍기, 네. 여름에는 에어컨 형태로 네, 활용하시는 분. 예, 제가 일전에 홍천에서 바베큐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네, 겨울에 벽난로를 떼면 그래도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에어컨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소양이 열기가. 없더라. 네네네. 이 에어컨을 좀 용량이 큰 거를 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 열기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뭐 그래도 8월 한 달이니까 나머지 10달은 뭐 만족하게 쓰시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 썬룸의 지붕 형태를 태양광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 보던데요. 태양광으로 하면은 지붕을 따로 피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태양광 패널 사이사이를 철판 후레싱을 절곡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대주면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6kg짜리 태양광 창고 밑에를 썬룸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들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한번 그렇죠. 감안해 근데, 보시는 것도. 예, 태양광 밑에는 그냥 창고 개념이고 썬룸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늘이 안 보이는 썬룸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맡기면 되죠. 예, 이게 메이저 업체든 개인 업체든 자재는 한 가지예요. 네. 알루미늄을 쓰냐, 각관을 쓰냐, 강화 유리를 쓰냐, 폴딩 샷이냐 다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업체 이윤이나 인건비 지출 네.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재는 다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자재는 만약에 자재가 뭐 600만 원 들어가는 걸 300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600 들어가는 걸 300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뭐 제 이념은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저는 건축을 25년 하면서 뭐 유튜브 출연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 좀 떨리고 그런데 재밌었어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하스 현장 소장님이 집 짓는 것도 제가 고향에서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꼼꼼하고 제가 개인업자들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잘해요, 로하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강원도 원주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신 사장님과 만나서 썬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썬룸이 전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니까요.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썬룸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혹시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오신 대표 사장님하고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확실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